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카카오가 먹통이 돼서 한두 번쯤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문자도 안 되고요. 택시 탈 때 계산도 안 되고요. 또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카톡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니까 하루 손실을 다 날렸다. 하루 광고료를 다 날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 손실보상은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카카오 그룹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흑자를 많이 내서 현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손실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렇게 먹통이 돼서 손실보상한 사례를 보면 카카오 그룹에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KT 아현지사 아현동의 지사 화재 사고 때 배상액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배상했다 이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수백억 정도 배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당시에 2018년이었거든요. 이 복구하는데 수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거는 이틀 만에 된 데도 있고요. 4일 만에 복구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쉽게 말하면 KT 결제 서비스라든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다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액으로 4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상황이 나빠진 데는 80만 원 지급을 했고요. 이 전체 돈이 약 수백억 원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아현지사 화재 사건의 수백억이에요. 그러면 KT는요? KT는 지사가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만약에 카카오톡의 이번 사태처럼 KT 전국지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얼마가 더 갈지 솔직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울 만큼 지금 배상이 장난 아니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데 쉽게 말하면 지사 하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전국적이고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4,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 이거 말입니다. 실제로 장난 아닐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변호사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말입니다. 지난번 이 KT의 변호를 담당했던 엄태섭 오킴서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서의 변호사 이분의 말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카카오톡의 배상은 4가지의 어떤 핵심 요인 그리고 한 가지의 어떤 잘못된 처방 이것이 성패를 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료 같은 경우는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무료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유료인지 무료인지가 중요하고요. 또한 B2B 기업 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화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화재의 책임이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있느냐?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있느냐? 이것도 아마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번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냐? 아니면은 인재냐? 쉽게 말하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이게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건 인재지만 아예 막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에 따라서 이제 배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이제 카카오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백업 서비스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는데 네이버는 바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바로 복구했는가 하면 지금 카톡은 아직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곳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KT 아연지사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 가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이게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갈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당장 유료 무료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택시를 부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유료 서비스 계약을 했던 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아마도 배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카카오와 구독 서비스 같이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멜론을 내가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카카오 웹툰을 보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은 아마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카카오 멜론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일간 사용기간 연장을 해준다. 결제일 기준으로도 3일 미뤄주고 티켓 이용자도 기존 만료일을 3일 연기하는 식이다. 카카오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웹툰도 72시간 연장해 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그 시간에는 못 봤으니까 배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것도 아마 굉장히 큰 몫일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최악의 어떤 불통 사태가 카카오 전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라 하고 정치권에서 나설 경우에 이게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여기에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가 나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게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면 이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천문학적이 될 것인지 어떻게 배상이 쉽게 순조롭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지 알지만 분명한 것은요. 워낙 서비스가 많아요. 워낙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결제가 되잖아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톡, 다음에 카카오티, 멜론,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웹툰 이게 카카오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이 생각보다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카카오는요 수차례 보시다시피 수차례
지금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총 장애 발생 건수는 20건이었고요. 2012년 4월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4시간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차단했던 거, 그리고 예비 데이터 센터, 쉽게 말하면 백업 데이터 센터가 없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4시간이 장애가 일어났었거든요. 2022년 10월 8일에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18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카카오 다음 주요 서비스 다 장애인데 24시간 이상입니다. 4개 데이터 센터 중에 메인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다른 센터로 이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20여 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처가 없었다는 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게 카카오 정도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면 국가 주요 시설로 이게 다루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플랫폼이고 많은 사람 국민들이 사용하는데도 이게 국가 주요 시설로 이게 안 됐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보상안이 발표가 되고 이게 천문학적이 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을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SK CNC에 또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죠?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아마.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물어주는 건 물어주더라도 또 구상권은 구상권대로 청구를 해서 법적인 다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카카오가 괜찮을까 이거죠. 카카오가 괜찮을까. 지금도 카카오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4일에 13만 원까지 가던 주식이 지금 2022년 10월 13일에는 47,3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4일에는 5만 1,400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 투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카오는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카카오에 있던 뭐 카카오페이인가요? 카카오페이를 물적 분할해서 독립을 시키면서 상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대주주들의 어떤 이득만 취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다가 또 경영층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팔았어요.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지만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가가 그야말로 60% 70% 폭락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사태까지 터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공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손해배상이 얼마나 될지, 또 기업이나 또 개인에게 얼마나 배상을 해줄지,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의 어떤 운명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예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까지 잃었던 신뢰, 이게 결국 마지막 결정판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게 어떤 기업의 도덕성의 문제, 물적 분할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것, 여기에다가 경영청의 어떤 모랄 해저드에 대한 문제,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의 먹통까지, 이게 결국은 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관리 체계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일반적으로 버티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가 만들었던 구글 같은 경우도요. 이게 그들이 창업을 했지만 이게 관리 능력이 기업이 커졌을 때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큰 기업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영입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기업의 어떤 관리를 하면서 체계를 세우는 것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 그룹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미진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게 갑자기 기업이 크면요 관리 체계가 안정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전문 경영자를 초빙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참 그걸 못했다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카카오가 최악을 맞은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카카오가 뭐 저는 기업이니까요 잘 마무리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분간 카카오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마 롤러코스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내리막인데 그 내리막이 좀 과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 투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괜찮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카카오가 오늘 떨어지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카카오가 장애가 일어났다는 건 변하지 않고요. 또 배상,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우리같이 주식에 저축하는 사람들은요. 투기적인 요소까지 좀 겸해져 있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정부도요. 이게 플랫폼이고 어떤 국민 카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요 기관 시설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아주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카톡 하나 불 조금 났다고 전 국민이 일시 멈춤이라는 걸 겪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책의 부재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 센터 정도는요. 국가 주요 시설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